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장르물 작품이 부쩍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에서 장르물 전문의 출판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마포 김사장으로 알려진 북스피어 김홍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마포 김사장 딱 얼핏 들으면 마포는 돼지껍데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갈비집 사장으로 아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그런데 왜 출판사 사장님이신데 마포 김사장이라고 불리십니까? 제가 18년 전에 출판사 창업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케팅 플랫폼이 블로그였어요. 네. 근데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필명을 하나 정해야겠는데, 예.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그 라디오 극본인지 방송인지 네. 명동 백사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라디오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는데. 명동 백사장이요? 명동 백사장이요. 오호, 예. 그 이름이 계속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아니 그 명동 백사장은 어떤 사장이에요? 좀 야비하고. 그러니까 조폭 같은 그런 역할. 네, 돈만 밝히는데 예. 굉장히 깔끔한. 근데 꽤 깔끔한. 네네네. 성격은 깔끔한. 아하. 캐릭터가 인상적이어서 예. 이름도 오래 남아 있었는데. 네.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출판사 마포에 있으니까. 네. 그럼 마포 김사장으로 할까?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르물 출판을 하신 거죠? 첫 책이 이제 판타지물이었으니까. 판타지물. 네. 네. 그래서 좀 더 강렬한 이런 그 필명을 블로그에서 택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포 김사장이었군요. 자, 우리가 계속 장르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르라는 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불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문학의 형식, 유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뭐 역사 장르, 드라마 장르, 뭐 로맨틱 코미디 장르 이렇게 다 나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장르물이라고 지칭할 때 네. 좀 이제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다르다. 네네. 그리고 일반 명사로서의 장르물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장르물 할 때 장르는? 네, 특정한 문학 작품을 지칭하는 네. 카테고리화 시키는 장르물이 있는데 아하. 이 말이 어떻게 한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좀 설이 분분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서양에서 건너왔고요. 아하. 서양의 그 영문 위키를 보면 예. 장르 픽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장르 픽션. 네. 네. 그 카테고리 안에 뭐 로맨스도 있고 네. 미스터리도 있고 호러도 있고 예. 각각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누가 만들었냐면 업자들이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영화 무슨 영화야? 예. 액션 영화래. 액션 좋아하는데 보러 가야지. 네. 그 영화 무슨 영화야? 그 호러 영화래. 나 무서운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쉽게 소개하고 쉽게 홍보하고 쉽게 그렇죠.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지칭할 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만 해도 북스피어만 해도 판타지도 내고 예. 미스터리도 내고 네. 호러 소설도 내거든요. 근데 대중문학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칭해서 매번 판타지도 내고 미스터리도 내고요. 이럴 수 없으니까 네. 저희는 장르물을 합니다. 라고 이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최초에 누군가 사용했을 텐데 제가 2005년에 창업했을 무렵에 그 말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네. 저희도 그냥 편하게 그냥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순수 문학과 다른 액션 또는 SF, 추리, 미스터리 등을 통칭해서 장르라고 한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나요?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원래 이제 순수문학과 반대쪽에 있는 것은 대중문학이고 예. 장르문학은 이제 대중문학이라는 카테고리에 또 속하는 그 안에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장르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처음부터 이 장르물만 내시는 전문 출판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네. 처음에 북스피어를 시작할 때는 조직도 없고 네. 자본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출판사 브랜드를 가장 빨리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겠느냐. 한 분야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기저에는 제가 이제 이 장르물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한우물을 파자. 그렇죠. 예. 독자로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인데 네. 제가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니까 그럼 한우물만 파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예. 중반 이후에는 이런 말이 어떨지는 좀 모르겠는데 한국 출판계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네. 뭐가 잘 되면 우르르 따라하는 거예요. 뭐 컬러링북이 잘 된다고 우르르 컬러링북을 내고 네. 뭐 초판 시집이 잘 된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내고 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통닭집 옆에 통닭집 생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대왕 카스테라 그렇죠. 사건. 네. 맞아요. 그와 유사한 거죠. 다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자.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이 분야에 계속 천착하고 끝까지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흘러온 거죠, 세월이. 아하. 그 출판사 이름이 북스피어인데요. 제가 한번 봤더니 이게 책 북에다가 공포 피어더라고요. 맞아요. 왜 이렇게 지셨습니까? 원래 공식적으로는 FEAR이 아니고 PHER인데 네. 이게 이제 그게 구라는 개념이거든요. 구. 책을 예. 모아놓는 공간이라는 개념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국내에서 이제 도메인을 살 때는 fear로 바꿨어요. FEAR로. 그러셨구나. 거기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었냐면 망할 수도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공포심? 네, 그런 공포가 좀 있었어요. 공포물보다는 망할 수도 있다는 게 먼저 앞서셨군요. 공포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고 망할 수 있다. 아하.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다. 예. 스스로에게 약간 긴장을 주는 것 정도로. 아하. 그래서 피어를 택하셨다. 자, 김홍민 대표님이 이제 소위 말해 입덕하신 분입니다. 이 장르물에 입덕하신 분이신데 이 입덕하게 된 어떤 이유, 왜 이렇게 입덕을 하시게 되셨나를 뭐 질문드리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숙제 중에 세계 명작 소설을 읽고 독후감 써와라. 네. 그때 모비딕을 읽었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책 처음 봤고 예. 숙제도 뒤에 해설을 베껴서 냈거든요. 그 이후로 책과 담을 쌓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요. 옆에 앉은 짝꿍이 영웅문이라는 소설을 보는데요. 영웅문. 네. 김용.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네. 그게 18권짜리였거든요. 당시에. 무협지죠, 무협지. 밤새 봤습니다. 밤새. 하루에 한 권씩 봤고요. 정말 식음을 전폐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렇게 18권을 보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런 긴 텍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셜록 홈즈도 보고 에가서 크리스티도 보고 아하. 고등학교 올라가 태백 산맥도 보고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터화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성종 선생님은 당연히 거치셨죠.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제가 출판사 차리고 찾아뵙기도 했어요. 직접. 네네. 부산으로. 부산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올라와 계실 때. 네, 올라와 계신 김에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사실 제가 그 추리 소설 한 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서 대한민국의 추리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추리 장르의 대표 출판사 대표로서 좀 어떻게 써야 된다. 특히 이 독자적 관점에서의 흥행 포인트 3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어떤 책이든 베스트셀러가 되려면요. 다 필요 없고 제목과 표지거든요. 제목과 표지가 다 결정합니다. 제목과 표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하. 그냥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추리 소설의 흥행에 필요한 요소라면 제가 다른 라디오에서 책하고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추리 소설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추리 소설을 소개할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스포일러를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런데 스포일러의 재미적 요소를 다 집어넣으면 작가가 책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밋밋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도입부에서 어느 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 이제 진부하구나. 벌써 어디서 듣던 이야기고
살인 사건이라는 건 너무 많이 봤고 네. 거의 모든 추리소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소개로는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매일매일 정확하게 0.5kg씩 살이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다. 시작부터. 네.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흥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호기심이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네요. 제목, 표지, 그리고 흥미로운 도입부. 여기에 조금 첨언하자면 네. 스포일러의 모든 재미를 집어넣지 말 것. 이런 정도. 그리고 혹시 생각 있으시면 네. 북스피어에도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지만 북스피어 대표로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수많은 추리 작가 또는 추리 작가 지망생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출판 좀 해주세요라고 보내실 메일도 지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메일 많이 받죠. 많이 받으시는데 네. 그러면 지금 그 흥행의 3요소를 설명 주셨지만 거꾸로 작품들을 고르실 때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그 기준으로 해서 출판 대상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출판사로 이 작품을 봐달라는 메일이 많이 오는데요. 네. 책으로 재본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작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고 네. 그리고 이건 좀 나쁜 버릇인데 이렇게 메일 온 작품 중에 걸작이 있을 리가 없어라는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강렬한 도입부가 아니면 계속해서 원고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작품을 쓰시는 분들이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자꾸 처음엔 묘사로 시작하시려고 해요. 이게 아마 순문학을 많이 보다 보면 처음에 이제 묘사가 시작이 되고 주인공이 늦게 나오고 이런 흐름에 따라가는 것일 텐데 그거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신이 물론 이제 아주 대가라면 이름난 작가고 유명한 작가라면 묘사로 시작해도 되고요. 제목이 담담해도 되고요. 표지가 별로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니까. 그런데 신인이라면 그런 걸 아주 신경 써야 돼요. 굉장히 눈길을 끄는 제목, 그다음에 강렬한 도입부. 이게 아니면 출판사들에서 편집자들이 원고를 계속 보기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래도 이렇게 제작자나 그 음반사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데모를 보내오면 첫 30초인가요? 첫 15초 듣고서 이거 좋은 느낌 안 들면 나머지는 듣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판사 대표님도 똑같으시네요. 일단 아마 윤종신 씨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후렴을 처음에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 처음 도입부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민했다는 얘기도 하던데 똑같습니다. 점점 더 긴 텍스트를 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선을 붙잡아 두고 그 텐션을 유지해 가지 않으면 독자들은 바로 다른 매체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기다려주지 않으시는군요. 독자 여러분께서. 자, 그럼 이제 내일부터 3일절까지 마음속에 이제 연휴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연휴 동안 추리 소설을 읽고 싶어하는 애청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르 출판사 대표로서 좀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작품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작품 중에 만물 이야기라는 만물 이야기. 네. 이 만물이 뭐냐면 한 해 맨 처음에 나는 과일, 푸성귀, 뭐 해산물 이런 걸 뜻합니다. 예로부터 이 만물을 먹으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길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초봄의 냉이라거나 여름의 가다랑어처럼 계절마다 서민 생활을 대표하는 식자재들을 사용해서 추리적인 요소를 도입한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음식을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얘기죠. 음식을 통해서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요즘 막 봄이 오는 요즘 같은 때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스티븐 킹의 작품 중에 금연 주식회사. 금연 주식회사? 한 남자가 금연을 위해서 금연 성공률이 100%라는 회사에
찾아갑니다. 네. 금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금연 주식회사에서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금연 주식회사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금연시키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한 거예요. 스티븐 킹답게. 네. 아마 연초에 금연을 결심했다가 네. 작심삼일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꼭 읽어주었으면 하는 소설입니다. 스티븐 호킹 방식이라면 혹시 뭐 입을 꿰매버리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입을 꿰매진 않는데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스티븐 호킹 아니고 호킹인데. 스티븐 킹 죄송합니다. 네네. 스티븐 호킹 천문학자시죠. 네네. 입을 꿰매진 않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죠. 예. 더 네. 기상천외하다. 네. 902 하나님께서요 들으시다가 제목이 뭐라고요? 금연 주식회사라고 하셨죠? 맞아요. 스티븐 킹의 금연 주식회사.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일본 추리 소설 하나 소개해 주셨고 미국 추리 소설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토종이라 그럴까? 토속 추리 소설들이 아직까지 그런 외국 번역물에 비해서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출판사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많이 알려진 편이죠. 네.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는데 3, 4년 전부터 SF라는 장르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와 괴를 같이 해서 추리도 여러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도 많이 번역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작가층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좀 얇은 게 사실이죠. 작가층이 얇다. 어떤 장르든 기본적으로 앞서가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그 작가를 추종하는 또 다른 작가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추리 소설은 앞서가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를 추종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좀 없어서 그런 작가층이 좀 형성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시급하지 않은가. 근데 또 그런 작가들이 형성되려면 독자들이 또 한국 추리 소설 많이 읽어줘야 돼요. 독자가 많이 읽어주셔야 작가들이 많이 생기고 작가층이 두터워지고 또 그 사이에는 출판사 대표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김홍민 대표께서 많이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조그만 출판사니까 많은 역할은 아니고요. 소소하게 이제 저도 이제 라디오나 신문에서 여러 작품 추리 소설도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북스피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작가들 책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11님께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길지 않은 단편 추리 소설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을까요? 육아 도중에 짬짬이 책 읽는지라 단편 추리 소설. 단편의 명수 중에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가 있어요. 마스모토 세이초. 한국에는 예전에 수사반장이 제가 알기로는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을 많이 컨셉을 갖다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MBC 간판 수사반장. 지금 흥행하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나 미야베 미유키, 기리노 나소 이런 작가들이 전부 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했을 만큼.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면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이 훨씬 뛰어나고요. 한국에는 마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이라는 제목으로 3권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3권 걸작선. 자, 마지막으로요. 혹시 책을 읽을까 말까 하시는 분 혹은 장르에 낯선 분들을 위해서 왜 장르 소설을 읽어야 하는지 좀 강렬한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은 누구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이제 한국은 이렇게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글을 못 읽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장르물은 특히 이제 추리소설이나 SF는 일단 한번 잡으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일단 누가 범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끝장을 봐야죠, 당연히. 특히 이제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제일 좋은 것이 그 나라의 추리소설을 사전을 찾지 않고 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긴박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사전 찾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보고 끝을 봐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장르물을 읽다 보니까 독서하는 근육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독서하는 근육. 네. 아하. 이런 근육이 생기면 네. 무슨 18권, 영웅물 18권, 예. 에거서 크리스티 전집 몇십 권 이런 걸 읽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태백산맥도 읽고 토지도 읽고 점점 더 긴 글을 읽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책을 읽고 싶지만 긴 글이 도대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추리소설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독서하는 근육을 키우는 추리소설 장르물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4820님께서요. 표디는 표지에 표디 사진 넣으면 완판. 정말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르물 앞으로도 더 많이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출판사 북스피어 대표 마포 김 사장 김홍민 사장님 만나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